만약에 은행들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그게 핵심 차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주주 제안을 통해 가지고 예, 이제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상법상 소수주주권 중에 주주 제한권이 있고 그 은행 같이 큰 회사는 6개월 이상 0.5% 보유하면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올릴 거예요. 이제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이사회에서 올리는 배당 안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25%든 30%든 그 배당 성향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높게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폭탄 배당하라고 100%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이사회에서 30% 올리면 저희 35%, 28% 올리면 저희 뭐 32%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금액을 해서 안건을 올릴 겁니다. 그 표결에 붙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서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보냈던 그 저기 정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배치 정책이랑 주주 환원 정책. 이거를 그 권고적 주주 제한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이거를 정관 변경으로 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이 정책을 넣는 것으로 해서 주총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거를 아예 그 표결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창환 대표님이 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스마트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딱히 충돌하지를 않는다. 이해관계자를 한꺼번에 쫙 한쪽으로 몰을 수 있는 표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은행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주인 없는 회사고 좋게 말하면 주주가 쫙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경영진들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근데 배당 많이 하겠다라는 걸 반대할 주주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일단 저기 뭐 제조업 같은 뭐 어디 막 고루하신 오너 있고 회장 있고 이런 회사 아니면 은행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반대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마다 그 주주 구성이 다른데 그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데는 또 외국인 주주들이 좀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뭐 75%좀 되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10%씩 갖고 있어요, 은행들을. 근데 일단 이런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수탁자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 배당이 내가 들어오는 수익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투표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하는 제안이 이게 당장에 폭탄 배당을 해서 부실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본금 뺏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자본 비율을 늘리면서도 대출 성장을 정상화시켜서 그걸로 배당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반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결에 가면 무조건 통과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일반 맞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맞습니다. 그렇고 배당 많이 해주면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좋아지는 건데 그걸 반대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건데 그렇죠. 상식적인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꼬리를 잡는 질문. 제가 한 10년 전쯤 겪어본 건데 배당을 많이 하자, 배당을 늘리자 그러면 야 지금 KB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외국인 주주가 막 60%, 70% 되는데 그러면 그 국부 유출되는 거라고 막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10년 전에는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학 개미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짜 입장 바꿔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외국 주식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미국의 애플 이런 거 다 사고 있는데 막 외국인들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미국에서 배당 제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는 역지사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때 기자 간담회 하고 할 때 말했는데 저는 이런 주식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기 되게 좋은 주식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10% 제한 때문에 더 못 사요. 사실은 미국,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국민연금 비슷하게 슈퍼 애뉴에이션이라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 퇴직연금이거든요. 그 은행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호주에. 그래서 그걸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도 10%밖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 우리 금융 같은 경우에 우리 사주조합이 10%를 들고 있어요. 더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의결권을 좀 제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해서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외국인 내국인 구분해가지고 막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외국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면서 남을 그렇게 대접 안 해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네, 진짜 옛날에는 아유 뭐 외국인이 배당 받아 간다 그러면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학개미들도 뭐 미국 주식으로 월 배당 받는 방법, 뭐 ETF로 뭐 분배금 받는 방법 또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여나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꼭 이야기 한번 해야죠, 사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외국인 주주들도 이렇게 많고 각각의 기관들도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동안 이런 제안을 그럼 왜 아무도 안 했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은 외국인이 나서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네. 그럼 기업 사냥한다고 막 그러나? 네, 봤잖아요 사례를. 서버린이든 뭐 엘리엇이든 누구 외국인이 나와서 뭐 합리적인 말을 해도 뭐 그게 비합리적이든 합리적이든 어쨌든 뭐만 하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뭐 신한은행을 지금 막 먹튀하려고 한다. 기업 사냥꾼이다 막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프레임이 너무 잘 먹히는 나라여서 그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특히 은행에 대해서 하기가. 여기 사실 우리나라 그 IMF 사태란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왜 이러는지 솔직히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뭐 패시브한 ETF나 국민연금 정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은행 지수를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일정 비중을 얼마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면은 내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은행주 투자하는 사람이 저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서 뭔가 열심히 이게 그 뭔가 리서치하고 뭐 해보려는 사람 중에 은행주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주식이라는 게 그 안에 100조 원이 들어가 있어도 나한테 돈이 안 오면은 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딴 거 아예 은행주 제외하고 투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쳐다도 안 봤죠. 그 2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와 은행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근데 저쪽 뒤에서는 배당 제한, 대손 충당 더 쌓아야 돼. 코로나 때 뭐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연체율 올라갈 수도 있어. 배당하지 마 이러니까 올라가다가 꺾기 올라.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주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룰이었던 거죠. 국룰이고 아예 빼놓고 아예 제외하고 투자합니다. 아예. 그러니까요. 누가 나서서 할 만한 이런 시간을 쏟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을 필요를 못 느꼈다. 그 에너지를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는 좀 이제 또 이런 거 하는 펀드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또 외국인이 만약에 이거 했으면 기업 사냥꾼 프레임을 딱 씌워서 저쪽에는 표를 주지 마. 표를 같이 몰아주면 안 돼. 또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부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예 말도 못 꺼내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라디오를 그 대리 진행할 일이 며칠 있었는데 그때 그 청취자 질문으로 그게 들어왔었어요. 어떤 거요? 온라인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데인가요? 막 이렇게 뭐 하는 데길래 막 은행을 공격하나요? 막 이렇게 이름도 영어야. 맞아요. 기업 사냥꾼 같아요. 이건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래도. 그런가요? 그냥 그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사모 자산운용사고요. 저희가 뭐 한 2천억 정도 운영하고 이제 저희 전략은 이제 그 상장 주식 저평가된 상장 주식에 좀 집중 투자,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기업 통째로 사고 팔던 거를 운영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KKR. KKR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회사의 100% 지분을 사서 경영진을 임명하고 회사의 운영을 개선해서 가치를 올려서 매각하고 이걸 계속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도 저희는 주식 샀다 팔았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어느 시점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싼 이유가 있어서 싼 거를 사서 우리가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거 그걸 고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돈을 버니까. 다만 비상장 때랑 여기랑 좀 다른 게 해보니까 상장 주식이 훨씬 싸고 그런 게 많아요. 기업 가치 대비 우리나라 그 제도상. 뭐 시장이 조금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상장인데 상장하면 더 저평가받는다. 되게 신기한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웃겨요. 진짜 그 M&A 비상장 M&A 가치가 1조면은 상장 시장에서 평균 3천억이 거래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되죠. 거꾸로. 이거 해보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비상장에서 제가 100% 지분 가지고 회사 잘 돼서 팔면 그냥 그 투자자인 뭐 그 외국인들만 좋은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 다른 상장 주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다 못 사니까 상장 주식이니까 한 1%, 뭐 5%, 10% 이렇게 사서 하면 나머지 주주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약간 좀 좋은 거죠. 저희가 막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 운동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돈 벌자고 하는데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다들 막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기왕에 할 거.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사실은 주주 환원이 되지 않는다라. 저 회사가 1년에 천억을 벌건 뭐 조를 벌건은 근데 주주들한테는 눈곱만큼도 안 주니. 그래서 그건 그냥 남 얘기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기 시세 차익만 먹고 빠져야 되는 단타놀이만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다들 그 단기 트레이딩 막 말고는 다 폭망하는 그거를 투자자들 비난하면 안 돼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그래서 해소를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앞에서도 골드만삭스 뭐 KKR 그 경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도 특히 이제 KKR 옛날에 뭐 칼 아이칸 뭐 소버린 이런 데들이 이제 기업에 레터를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KKR은 그건 아닌데 KKR은 그래요? 뭐 하여튼간 주주 서한 같은 거 먼저 사모펀드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뭐 그쵸. 자사주 뭐 소각하시라, 뭐 M&A도 추진을 하시라, 뭐 배당 높이라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인다. 그렇죠. 일단 서한, 레터, 뭐 내용 증명 뭐 이러면은 저 사람 나쁜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단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와서 소통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차이는 그 사람도 외국인이고 카라이칸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누구 대신 내세워서 하고 옛날에 KTNG 건이 제일 컸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고 대구 사투리 쓰고 있고. 제 얼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진짜 뭐 단기적으로 뭐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신토부리로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좀 그거 보면 진짜 2023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뀐 겁니다 이거. 이거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맞아. 다 저기 막 이창환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잡아가라.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제고 이런 캠페인을 앞으로도 혹시나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하여튼 상장사들이 이 제도적인 이유로 되게 싸요. 하여튼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근데 이거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 다 살 수는 다 사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영권 지분을 확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요. 이제 저희가 조금 사가지고 이거를 가치를 높이려면 딴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캠페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도와주면 내가 나서서 총대를 멜 테니까 같이 힘을 실어주면 우리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장 된 은행, 혹은 은행 지주, 경영권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다 사려면 한 100조 원은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2천억? 그렇죠. 2천억. 어떻게 보면 이제 꼴랑 2천억. 꼴랑 2천억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만큼 많은 주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은행 지주사가 제대로 된 가치에 올라오면 뭐 당연히 그때는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실 테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타자를 찾으실 테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그런 건 물반 고기반 아닙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이게 그 옛날에 먹튀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팔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먹튀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이유는 이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 뭐 이따가 SM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은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안하는 거 잘 보시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원타임 한 번에 딱 이런 게 아니라 은행도 저희가 내년에 배당 얼마 해라 이게 아니라 자본 배치 정책,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한번 도입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팔아도 이 정책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건 먹튀가 아닌 거죠. 이걸 도입하면. SM도 저희가 라이크 기획 끝나고 뭐 주총 이겼을 때 그때 사상 최고 갔었고, 저희 그때 촬영하던 그 시점에. 그렇죠. 그리고
그 팔기에 되게 많았었고 한데 저희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팔고 나갔을 때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되게 좀 우려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사회 구조, 지분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나중에 가서도 저희가 다 저희 이름이 지금 붙어 있고 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바꿔놔야지만 되겠다. 우리의 맞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예 이사회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바꿔놓으면은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해놓고. 네. 지속 가능하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저 기업이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뭔가 싸게 사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데 그냥 막 약물 주입하고 뭐 막 매겨놓고 네. 딱 올라섰을 때 그 팔고 튀는 게 아니라 그쵸. 제대로 된 체력을 갖추도록 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가면 그러면 주가가 안 떨어질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낸 건데 그게 아니라 이슈만 만들어 주가 딱 오른 상태에서 팔고 나가버리면 다시 이게 원래는 펀더멘털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올랐을 때 팔고 나간 사람이 욕을 먹는 거죠. 그게 목티의 저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저희도 서울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도권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고 레퓨테이션 중요하고 레퓨테이션도 중요하고 네. 이제 견제 감시도 더 많이 받게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소를 키우는 마음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소 저기 뭐 팔딱팔딱 뛰게 하려고 낙지 먹이고 막걸리 먹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목초지에 가서 유기농 풀을 먹이는 거죠. 훌륭합니다.